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뭐 한간에서 그래요. 하려면 빨리 해라. 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대에 나섰던 미국이 5월 중순 이후에 그 유동성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죠.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다는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금 경기 회복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통화 정책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추석 이후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정돼 있어서 기초가 더 주목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한번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경제학자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대면 강의가 가능합니까? 대면 강의 거의 안 하고요. 안 되죠. 항상 그냥 줌으로 강의 다 하고 줌으로요? 있습니다. 네, 원래 줌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뭐 골고루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아주 교수들이야말로 가장 대면과 비대면의 그죠, 그죠. 새로운 새로.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네. 번은 한 친구가 이제 학교에 들어온 지 1년 반 있다 군대를 가는데 네네. 계속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면담을 좀 하고 가고 싶다는 게 와가지고 방학 마지막에 네. 어렸을 때부터 야 대학만 잘 가라.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얼마나 꼬셨겠어요. 그렇죠. 그래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첫 학기부터 코로나가 생겨서 1년 반 있다 이제 군대를 가니까 1년 6개월 동안 학생은 친구도 못 만나고 선생님도 못 만나고 그죠. 그래서 사람 한번 보고 가고 싶다는 제가 그분한테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1년 대학까지만 1년 반 그렇게 보내면요. 전 대학생활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 아직 군대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끝났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누릴 걸 다 누렸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 믿고 워낙 이력은 이제 화제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1996년에 네, 그때 그 박사를 연방준비제도 받고 연준 네, 거기 박사를 받고 들어갔었죠.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러면 그때 만으로 29살. 네, 29살이었습니다. 아. 일단 6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근한 10년가량 네. 거의 연준에 계셨었는데 그때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주로 어떤 일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건가요? 한국은행으로 말하면 네네네. 이제 뭐 조사역부터 시작해서 네네. 과장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요. 좀 처음 96년도 98년까지 2년 동안은 조사국 모형팀에 있었고요. 네. 10년에 고려대학교 왔는데 휴직이어서 거기 네. 퇴직은 2011년에 퇴직을 네네. 했는데 그때까지는 통화정책국 통화정책. 네,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네. 더 계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 이 정도 사실 일하시면은 지금도 거기서 더 일하고 싶으셨을 수도 그런 있을 것 것도 같은데. 있었는데 네. 아니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그렇지만 왜 네. 직장을 했고 왜 그걸 선택했는지 우연의 네. 연속인데 네. 그때 또 이제 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나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결정이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지가 고려대학교였던 게 제 선택할 계기였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다니신 걸 지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아주 와서 한 11년 정도 가르치면서 네. 네, 그 선후배 교수들과 본격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CPI를 많이 보는데 이달 초였죠. 네.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네. 됐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네. 코멘트 좀 한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할 때 흔히 네네네. 예를 들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면 그거를 측정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네네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가 지수는 지수니까 숫자가 나오겠죠. 네네네. 그것이 지난달인 7월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냐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는 방식은 작년 8월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냐 네. 보는 걸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장 대표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고전 7월이나 6월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네네네.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또 미국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지표로 또 활용이 되잖아요. 네. 예, 앞으로 나올 질문들의 가장 네. 중요한 좀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9월 말 이제 추석 지나고 FOMC가 열리잖아요. 네, 추석 예. 끝나고 저희가 이제 추석이 월, 화, 수 네, 3연휴고요. 그렇죠. 네네네네. 목요일 날 새벽, 물론 서학개미들은 추석도 없지만 전혀 남의 일이죠. 동학개미님들께서는 그죠? 네. 목요일 날 시장에 돌아오는 날 새벽 새벽 3시에 3시에. 발표가 나고 그죠?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네,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달에 이제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말 테이퍼링 가능성 네. 좀 언급했었잖아요. 네. 이 테이퍼링 때문에 저희 증시도 최근에 많이 막 흔들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테이퍼링에 관한 좀 의견이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네, 뭐 아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네네네네. 얘기를 안 했다, 혹은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네.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나올지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네네네. 발표를 하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리 인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테이퍼링은 뭐 올 연말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되게 시장에서 11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연말 11월부터 시작할 것 같다 테이퍼링을. 뭐 한간에서 그래요. 하려면 빨리 해라. 네. 이거 한다는데 자꾸 하니까 이제 그렇죠. 증시에 자꾸 영향을 주고 하니까 네. 이미 뭐 시장에 많이 선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어차피 할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고용 지표가 아마 그 발표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네. 경기 회복이 지금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좀 굉장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 네. 그 그렇게 고용 하더라고요. 지표는 안 좋고 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미국 연준은 양대 책무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네, 그렇죠. 그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럼 되게 좋은데 네. 그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엑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가 되게 고민되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고용 부분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니까 이제 경기 회복도 조금 둔화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 얘기도 슬슬 나왔었잖아요. 네, 이 네. 금리 인상도 추후에는 이제 할 가능성이 물론 높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이때쯤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네. 보는 거는 언제쯤으로 네. 대충 예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의 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네. 6개월 만에 끝내는지 12개월까지 하는지 네, 네, 네. 아니면 9개월 동안 하는지 네, 네, 근데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게 끝나고 나면 경제를 좀 판단을 하겠죠. 네, 네, 한 네. 1년 정도 보면서 그 환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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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누워서 링겔을 맞고 있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점점점 이제 네. 병원에 누워가지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링겔을 좀 덜 맞고 그냥 그쵸, 그쵸. 정상적인 상황을 해서 이제 링겔을 뺐는데 네. 또 바로 이제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그냥 정상적인 밥 먹으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네. 일어나 보고 병원 복도도 걸어보고 이런 네. 식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도 당분간 있다가 이자율은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테이퍼링 끝나고 이자율이 온다 그거 걱정해라. 그 말도 맞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테이퍼링하고 바로 이자율 인상이 오는 건 아니다. 그 네. 말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얼마큼일지 그게 2015년 전후로 했을 때 그때만큼 시간이 있을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빠를지 뭐 그거는 그 경제 상황을 봐야 되고요. 네. 어떤 분들은 2013년 테이퍼 텐트럼 이후에 시간표와 지금도 같이 간다고 하는 분들은 그게 뭐냐면 그게 유일한 우리가 본 환자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겠지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네. 아니다 빠르다고 하는 분은 그때는 금융시장의 위기였고 이번엔 방역의 위기니까 방역의 위기니까. 백신 맞고 먹는 치료제 나오고 마스크 잘 쓰고 그럼 훨씬 빨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왜냐면 처음 보는 환자, 의사로서 처음 보는 환자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빠를 텐데 빠를 텐데. 이게 얼마나 빠를지는 그야말로 미팅 바이 미팅 네. 그죠. 계속 보면서 그 연준 내에서도 고민이 많이 할 테고요. 네네네. 저희가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는 한 4, 5개월이면 끝날 거라 이렇게 예상했다가 네. 안 됐고 네. 또 델타라는 또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다시 안 좋아지니까 또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통화정책도 함부로 결정을 지금 못 내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네. 테이퍼링도 뭐 일단은 수도꼭지를 잠가도 네. 물이 빠지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잠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 12개월 동안 6개월 그렇죠. 동안 조금씩 조금씩. 잠궈보자. 그리고 잠그고 나서도 어떤지 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을 적극적으로 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억하시는데 제가 가끔 물어보는 게 2020년 3월 16일 아침 6시 네. 대부분 주무시고 계셨겠지만 네.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뉴스를 뭘 봤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날 새벽 한국 시간에서 저는 사실 그날 개강이니까 네. 그러니까 줌 이런 걸 온라인 개학 준비한다고 일찍 네. 일어났는데 그러고서 이제 뉴스를 탁 틀었는데 거기에서 미국 연준 100bp 인하가 막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팀이 들어봤더니 앵커들도 그 말 허둥지둥. 그러니까 연준 100bp 인하. 그러면
뭐야? 저 친구한테 제가 카톡 보냈던 친구가 이거 장난? 그러더니 아니네? 그렇죠. 그럴 정도로 네, 그 정도의 큰 혼란이 1년 반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1년 반 만에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죠. 상당히 빨리 회복을 한 거죠. 회복을 한 거죠. 좋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을 본격화해서 테이퍼링 그리고 이자율 정상화 혹은 인상까지의 과정이 뭐 얼마나 빨리 될지 천천히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죠. 네,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빨리 맞자 이매. 그렇죠. 네, 그런 게 사실 뭐 금리는 둘째치고 빨리 테이퍼링이라도 어떻게 뭐 한다 안 한다 얘기를 좀 해줘라. 그렇죠. 근데 2013년엔 거꾸로 때린다는 말도 안 하고 이런 회초리도 있다고 보여만 줬는데 전 그죠. 세계가 텐트럼을 일으켰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지금 의장 네네. 파월 의장은 막 1년 마치어 나가는 신임 연준 이사셨어요. 그죠. 근데 직장 생활 1년 만에 그렇게 큰일이 터지니까 그 기억이 아마 지금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너무 천천히 할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사실 경고도 안 하고 선생님이 혼내도 안 되지만 그죠. 너무 경고 오래 하면은 그죠. 사람 피 말려요. 그렇죠. 교수님, 사람 피 말려요. 그냥 빨리 어떻게 보면 후자가도 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위험 쪽이 조금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이번 달에 있는 그 FOMC가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시그널이 또 나올지가. 네.